오늘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시간에서 지금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HLB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급락 나왔었죠. HLB 간암 신약에 대해서 허가가 이제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다가 뭐 CR을 어떤 조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할 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뉴스가 하나 뜹니다. 자, 어떤 뉴스가 떴냐? 미국 FDA에서 HLB 간암 신약 심사 클래스 2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에 승인이 결판이 날 거다. 그런데 이 뉴스만 보면 이게 왜 하한가를 갈 만한 내용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 지금 빠지는 건 뭐냐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기준 차이인데요. 클래스 1의 경우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어떤 임상시험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2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넘어가는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빠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기에 사실 여기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HLB를 볼 때 이 리보세라니 하나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판이 6개월 뒤에 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HLB 관련된 그룹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한가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HLB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기대를 하는 건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회사의 굉장히 빠른 대응.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이렇게까지 유연하게 혹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응을 하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올바른 방법이었든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었든 주주들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액션을 해줬던 어떤 기업으로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 이슈에도 아직까지는 제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공지도 나와 있지 않고 별도로 뭐 설명에 대한 것은 없지만 내일이라든지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어떤 대응이 회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바뀌지 않는 것은 뭐다?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3월 전에는 이게 결판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HLB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자. 나중에 다시 사도 괜찮죠. 네. 근데 다시 사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주식을 참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무튼 우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은 딜레이 되는 것이 팩트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하락 기조가 좀 나오게 되면 저는 여기에 이제 악성 매물들이 잔뜩 지금 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구간대. 왜냐면 7월부터 8월, 9월 거의 3개월 동안 하단 박스 8만 원, 상단 박스 9만 원 여기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한 번에 어떤 리스크 물량으로 실망 매도 물량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7만 원 그 밑으로 혹은 6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우선은 아무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일지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셨다가 그리고 나서 안정화됐고 어떻게 보면 내년 3월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다시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다시 담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플랜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일단 대략적인 큰 그림은 저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HLB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담아야 되는데 언제 그럼 다시 담을 거냐?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회사의 대응이 나오며 수급이 다시 쏠리면 괜찮아요. 그때 다시 사도. 하지만 그런 대응이 없이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게 늘어진다면 저는 내년 3월 가깝게 일정을 좀 보시면서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HLB에 대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방금 앞에서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생각을 해도 이게 기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딱히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시간의 하한가를 다 갈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HLB에 대한 시선 불안함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기술력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래도 HLB는 한번 대박을 터트릴 수 맞아요. 있는 종목이니까 내가 그래도 도박 아닌 도박을 한번 베팅해볼까라는 심리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3자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술에 대한 부분, 회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이런 딜레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맞아. 증폭이 될 수 있어서 이게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플랜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가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항상 발빠른 대응을 하는 회사로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도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또 요즘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본장에서는 아예 다른 흐름으로 가는 맞아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본장에서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HLB는 또 반대로 또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건 우려할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심리가 또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봐서 오늘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내일 시장이 시작이 되고 장 초반에 뭐 진짜 하한가에 잠겨서 내가 아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막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막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장 초반부터 급하게 던지시기보다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저는 맞아. 조금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회사의 대응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땐 저도 똑같아요. 피하고 나중에 기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내가 싼 가격에 사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다라는 것은 주식하면서 어느 정도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조금 수익을 내더라도 그래도 좀 마음을 맞아. 너무 편안하게. 불안하게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일부 좀 후퇴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고 내일 1시간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시간의 하한가가 나올 만큼의 뉴스 치고는 오늘 장중에 HLB의 수급을 보면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수급이 많이 빠진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 아닌 의심이 드는 건 연기금과 투시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고 외국인들도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 좀 과감하게 내던졌다는 건 이미 이 클래스 2로 분류됐다는 것을 아마 HLB가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 빠른 대응 대처가 안 나온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한 가지 변함없는 건 뭐냐. 기술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기술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리스크 관리는 조금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한번 불을 뿜기 시작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어느 누구도 못 말리게 상승을 하는 쪽이 제약바이오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도 줍니다. 천천히 주가가 맞아요.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하루 아침에 지금 이렇게 그냥 급락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아마 저도 지금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머릿속으로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아마 내일은 손절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손절되는 물량은 뭐다? 신용이라든지 미수 쓰셔가지고 강제로 좀
털어내는 그런 물량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신 게 맞지만 일단 이슈는 이슈다. 이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회로 희망회로만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 지금은 아닌 건 아닌 거고 가는 쪽에 힘을 더 보태야 계좌가 좀 빠르게 살아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는 쪽에 힘을 붙여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자꾸 안 되는 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반도체도 가는 쪽에 힘을 붙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도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현명하게 대응을 좀 오늘 하셨으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장중, 그러니까 장후반부에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네이버 밴드 경제창을 통해서 물론 이제 오늘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네이버 밴드 경제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경제창 밴드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HLB는 오늘의 방송으로 이제 다 끝내기보다 저도 내일 장중에 흐름의 변화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조금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